안녕하세요. 학교 현장 실습, 현장교사 릴레이 특강 3차 시로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급 경영 준비와 그 실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 차시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이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의적 체험활동, 처음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어떻게 또 수정되었고 변경되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학급 경영, 담임교사로서 학급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창의적 체험 활동 사례로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동북아 평화탐방단 활동의 모습인데 제가 여기 지도교사로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세진이고요. 갈수록 시간이 빨라서 너무 아쉬웠고 부산 천지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정말 아쉬웠는데 그거를 잊을 만큼 도전자 친구들도 정말 좋았고
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했었던 동북아 평화탐방단 창의적 체험활동의 사례 영상을 한번 보셨는데요.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처음 신설돼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것을 이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내용과 영역이 서로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교과 중심 교육에서 교과와 체험 융합 교육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과 외 활동의 내실화를 통해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하기 위한 이런 배경하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신설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금 보시면 그 전에 재량활동이라고 해서 2개 영역, 특별활동이라고 해서 5개 영역으로 있던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량 특별활동을 통합해서 시수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일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4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과 그리고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축제나 수련활동, 또 학급회의, 학생회 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동아리활동은 수화반이나 외국어 회화반, 문해창작반, 교양학 이런 것처럼 이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동아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봉사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나 위문활동, 저탄소 생활실천활동, 캠페인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봉사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활동이라고 해서 학업,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또 직업인과의 만남 행사를 한다거나 또는 직장을 방문하거나 직업 체험 활동을 하는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처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수시간, 이수 단위를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요. 초등학교는 1, 2학년은 272시간, 1년에 이 1학년에서 2학년 동안 진행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 4학년은 204시간, 5, 6학년은 204시간, 중학교는 이제 3년 동안 306시간을 이수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이제 3년간 24단위를 이수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운영하는 방법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이와 같은 예시를 들었는데요. 정일제라는 거는 일정한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격주제는 격주로 운영하는 것, 전일제는 이제 특정한 한 요일을 정해서 그날 하루 종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제는 일정한 기간을 부여해서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율활동의 영역을 보면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적응활동은 학교에 적응하고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자치활동은 학급회, 학생의 협의활동, 또 모의의회나 또는 토론회 이런 것들을 자치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활동은 각종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 또 체육대회, 현장학습, 수련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창의적 특색활동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별로 거기에 맞춰서 특색 있는 활동, 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전통을 수립하는 활동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테마의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또는 수련 활동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술 동아리, 또 문화예술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또 실습 노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은 교내 봉사활동, 이건 이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 활동이나 또 캠페인 활동 이런 것들이 이 봉사활동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은 자기이해 활동, 그리고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체험 활동으로 해서 이 진로 활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2009 개정교육 과정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제 처음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 체험 활동도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창의적 체험 활동 평가는 뭐 시험을 본다거나, 뭐 수행평가처럼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학생이 자기평가를 하거나 또는 상호평가, 활동, 관찰 기록, 또 질문지, 또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이와 같은 그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 평가 결과는 평소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을 해서 그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학생의 활동 실적, 또 성장한 정도, 또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 또는 그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평가를 해서요. 이 학생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한 정도와 성과를 기록해서 이것을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처럼 아이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서 어떤 점을 배웠고 또 어떻게 성장했고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쭉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우리 그 자율활동, 자치 적응활동의 사례로요. 우리 그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동명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홍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학생회장 선거 영상을 봤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들어와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고 또 학생 참여 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다시 재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개정하게 된 배경은요. 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려와 나눔 또 전인교육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나 자유학기제, 이제 중학교에 이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됐는데요.
자유학기 이제 또는 뭐 안전교육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그런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했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개정하게 됩니다. 개정의 방향을 살펴보면은요, 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국가총론에서 이야기하는 6가지 핵심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또 평가 지침을 상세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활동 할 때 항상 이렇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4개 영역에 따라서 하위 활동을 재구조화하는 이러한 형태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성격을 보면은요,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학교 급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별로 중점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건전하고 다양한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편성과 운영의 주체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영역과 활동에 역점을 두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계획과 실천에서 학생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방향은요, 공동체 의식을 일단 함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신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 4가지의 영역은 뭐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편성과 운영에서도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성 운영의 주체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학교 급별로 또 학년별로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편성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의 경우에 학생평가는 학교가 편성한 영역에 대해서 문장으로 기술을 해서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유관부처 또 우리 지역사회들과 함께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 적응활동, 창의 주제활동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요. 동아리는 예술, 체육, 학술, 문화, 실습, 노작, 청소년 단체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진로활동은 자기 이해, 진로 탐색, 진로 설계 활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봉사활동은 이웃돕기, 환경보호, 캠페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그 편성한 영역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수행을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한 내용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활동 란에 문장으로 담임교사 혹은 담당교사가 기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를 살펴보면요, 집단활동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나눔, 배려, 실천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또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또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특색 있는 활동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또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심미적 감성 역량을 함양하는 이러한 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역량이 여기 지금 또 포함이 되는 거죠. 봉사활동은 그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환경 보존,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로활동의 목표는 흥미와 적성, 소질의 기반을 둔 자아정체성 확립, 그리고 진로개발 및 지속적인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역량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이제 국가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총론상의 6가지 역량이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이렇게 해서 6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활동에서는 자기관리 역량, 또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여기에서 함양한다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는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을, 또 봉사활동에서는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진로활동에서는 자기관리 역량과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이렇게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 개정교육과정과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큰 그 영역별 활동의 변화를 보면은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자치 적응, 창의 주제 이렇게 일종의 이제 다시 이제 묶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는 예술, 체육, 학술, 문화, 실습, 노작, 청소년 단체로, 또 봉사는 이웃돕기, 환경보호 캠페인으로, 진로 활동은 이제 자기의 진로 탐색, 진로 설계 활동으로 이렇게 영역별 활동을 적정화해서 또 새롭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급별로 그러면 어떻게 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중점을 둘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요. 초등학교는 이제 우리가 교육대학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는 제외하고 중고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자율활동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주제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점 사항이 되겠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적 사고를 통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로 진학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주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이제 중고 모두 예술적 안목을 형성하고 건전한 심시인을 발달하고 탐구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고 다양한 문화 이해 및 탐구 그리고 사회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이러한 교육의 중점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그런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점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로활동은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진로 진학과 연결하고 건강한 직업관, 직업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진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중점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율활동을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자치 적응 활동의 목표는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고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 적응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활동, 또 협의 활동, 역할 분담 활동, 친목 활동, 상담 활동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제 창의 주제 활동으로 이 창의 주제 활동은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학교 학년 학급별 특색 활동이나 또 학교에서 주제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 주제 선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 주제 활동으로 자율 활동이 구성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예술 체육 활동, 학술 문화 활동, 실습 노작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술 체육 활동은 심리적 감성 역량 함양과 또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신체를 육성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체육 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학술 문화 활동은 그 지적 탐구력과 문화적 소양 능력을 배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문 소양 활동, 사회과학 탐구 활동, 자연과학 탐구 활동, 정보 활동 등이 이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노작 활동으로는요, 기본 기능을 습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사 활동이나 생산 활동, 노작 활동, 창업 활동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으로요, 신체 단련과 사회 구성원 또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고 국가가 공인한 청소년 단체 활동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살펴보면은요, 봉사활동은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 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웃돕기 활동은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친구 돕기나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활동은 환경보호와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배양한다는 목표로 환경정화 활동이나 자연보호 활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캠페인 활동의 경우에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형성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공질서와 환경보전, 헌혈, 또 각종 편견을 극복하는 그러한 내용, 또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이러한 내용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진로활동은요, 자기이해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설계 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기이해 활동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라는 목표와 또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 또 자기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런 활동 등으로 내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 탐색 활동은요, 건강한 직업의식을 함양한다라는 목표와 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 및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또 체험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활동,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 체험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설계 활동은 진로에 대한 창의적인 계획과 실천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러면 이 편성과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학교는 이제 3년 동안 306시간을 이수하게 되고요. 고등학교는 3년간 24단위 408시간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여러 가지 통합과 또 연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다거나 또는 창체에 있는 그 4가지 영역을 서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범교과 학습 주제로 안전, 건강, 또 인성, 진로, 민주, 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경제, 금융,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러한 내용들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해서요, 이러한 것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요, 지금 이상화에 빼앗긴 들에도 봉은 오는가? 예, 이건 지금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어인데 아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에 우리 3.1 운동 발생 배경, 또 국제보상운동, 예, 국제보상운동은 여기 이제 역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형에 따른 도시발달 특징, 네, 요거는 이제 지리 영역입니다. 사회 영역인데요. 이러한 영역들이 서로 공통 주제로 추출이 된다고 하면 근대로의 시간여행,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거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자율활동에서는 우리 고장의 지명이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의 주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으로는 근대 골목을 활용해서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학술 문화 동아리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봉사 활동으로는 내 외국인 역사 문화 해설 안내, 또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진로 활동으로 역사 상황극을 활용해서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 이해 활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으로 연계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으로는요, 뭐,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또는 이제, 아래, 우리 집중제로, 이게 이제, 기간을 정한다고 했죠.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교 상황에 맞춰서 이걸 이제 골고루 섞어서 대부분 이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에 해당되는 것, 또 진로활동에 해당되는 것들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의식행사, 즉 시업식, 종업식, 입학식, 졸업식 이런 의식행사들은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 하는 그런 발표회, 교내 발표회가 있습니다. 뭐 전시회나 학예회, 경연대회, 실기대회 이런 것들은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에 또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교내 체육행사는 체육대회나 운동 또는 뭐 친선 경기대회 이런 것들은 체육교과와 자율활동을 또 연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현장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또 일일 현장 체험학습 이런 것들은 학생 중심 운영으로 자율활동 또 동아리 부서활동 진로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해서 편성해서 운영해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그 학교의 동아리 활동의 사례로 제가 그 지도교사로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지역과 문화 학술 동아리이면서 민주인권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 활동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오태훈 네.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예, 우리 동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바다가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선생님 이제 신안에서만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의 다양한 지역들 몇 가지 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호남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할 내용들 몇 가지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단어 뭐 있을까요? 우리 제가 한 명씩 물어볼게요. 몰라도 되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자, 우리 민서이도 신안하면 뭐 떠올라요? 태우전. 우리 소희는? 저는 이거요.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의 건강한 갯벌의 함초요.
함초. 그렇죠. 함초 이야기도 좀 짧고. 오, 그렇죠. 우리 소희 어디서 가져왔네. 우리 주은이는 교회는 여러 개의 그 파가 있잖아요. 뭐 예수교 장로회, 침례, 뭐 성결회. 근데 신화는 특히 뭐가 많냐? 기독교 비율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높고 그 중에서도 뭐가 많냐면 성결교회가 많아요. 성결교회. 우리 강주를 보면 뭐가 많냐면 장로회가 많죠. 예수교 장로회. 근데 신화는 성결교회가 상당히 높다. 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화면에 보이는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신안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 다음 찍었던 사진들 활용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지리 동아리니까 한번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우리 그 마이크 다 켜고, 우리 끝까지 마이크 다 켜. 얘들아, 마이크 다 켜주고, 태연이도. 자, 우리 늦게까지 우리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말씀 주신 우리 그 오태훈 선생님께 다시 우리가 전부 한번 박수 한번 치고 마칠게요. 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작년이 그 코로나19로 동아리 활동을 하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남도의 삶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줌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었던 내용의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체험활동에 있어서 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교육이 2015 개정교육과정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또 강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안전교육은 사전, 실행, 사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활동을 하기 전에 인솔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 그리고 이제 사전 교육을 하고요. 또 이동 시에 그 유의할 점을 아이들한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체험활동이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학교장 또 교육청에 바로 즉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안전공제회라고 하는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또 그 보험에 가입된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그 활용 절차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인사와 또 관련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조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나 또 인사가 있는지 있다면 이제 그걸 선정하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이제 평가 및 반성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2015 개정교육과정 들어와서요. 창의적 체험활동에 있어서 중학교 경우에 굉장히 이제 크게 변화한 것이 이 자유학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학기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요. 한 학기 동안에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가 자유학기라고 합니다. 이 자유학기의 활동은요, 진로 탐색 활동, 또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교과 또는 이 중학교의 경우에 자유학기와 연계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여기 지금, 교과로는 국어, 또 사회, 자유학기 활동으로 진로 탐색 활동, 또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이 이게 연계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요, 주제 선택 활동으로 드라마와 사회, 또 3D 프린터, 또 웹툰, 행복교육, 금융, 경제교육,
헌법, 법질서 교육, 인성 교육,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이러한 활동들로 이루어져서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는 자율, 봉사, 진로 활동과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연계해서 교과와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을 창의적 이 체험활동의 창의 그 주제활동으로 자율활동에 있는 그 창의 주제활동의 하나의 예를 본다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총 이제 8차시로 구성을 한 거죠. 8차시로 구성을 해서 이제 1차 시에는 수원 화성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초청 강의로 듣도록 하고, 2차 시, 3차 시는 인터넷 서적이나 또 DVD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원 화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4차 시, 5차 시는 이제 담임 선생님 또 담당 선생님과 함께 수원 화성을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6번째 차시에는 이제 이걸 조별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7번째 7차시에는 조선시대 성곽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8차시에는 이제 보고서 작성하는 이러한 활동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자율활동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동아리 부서를 이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편성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초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동아리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개설 예정인 동아리 활동의 부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동아리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 동아리는 이제 없애고 또 새로 또 개설을 희망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다면 그런 동아리가 또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아리가 확정이 되고 나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부서별로 안내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아이들이 희망하는 동아리에 이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어디 저는 이 동아리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동아리는 또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몰리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다 지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조정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희망자 수나 또 지도교사 수, 또 활동 장소나 활동 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요. 이 동아리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종 동아리가 이제 편성이 되고 동아리 운영이 되면 이제 그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담당 교사가 동아리 운영 지도안을 개발하고 또 창의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게 됩니다. 봉사활동은 어떻게 또 수행이 되느냐 하면은요, 그 절차를 살펴보면은 봉사활동은 먼저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의 의미, 그리고 봉사활동을 했을 때 필요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식이나 또는 태도, 역할, 자신의 역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교육을 하게 됩니다. 봉사활동 장소를 일단 방문해 보고요. 그 봉사활동 장소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 뭘 조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봉사활동을 이제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실제로 이제 실천하고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성과 또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봉사활동은 크게 학교가 계획을 세워서 학교 단위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아이가 개인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먼저 학교가 계획을 세우는 경우부터 보면은요, 학교는 이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에 참여할 참가자를 아이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봉사활동에 참가할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봉사 장소에 배치를 하고, 그 봉사 장소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이나 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실전으로 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봉사가 끝나고 나면 반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계획을 해서 하는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제 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1318이라든지 뭐 이 VMS라든지 이런 그 봉사활동을 실적 연계를 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실적 연계 사이트에 아이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봉사활동을 이제 검색하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봉사활동을 이제 가서 실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 교육정보 시스템으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로 아이가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봉사활동의 내용이 나이스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걸 이제 담임교사가 자료를 확인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봉사활동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갑니다. 진로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진로활동은 그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학교 급별로 종합계획과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학생 자신에 대한 이해와 또 다양한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가치관을 형성하고 진로정보의 탐색과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로 관련 상담활동은 관련 선생님들, 즉 뭐 담임교사, 또 교과 담당 선생님들,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 또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들, 또 이제 각 학교별로 요즘 이제 상담교사가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선생님들, 이러한 그 선생님들의 어떤 협업, 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로활동의 중점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1학년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요. 2학년에는 일과 직업 이해 활동, 진로정보 탐색 활동, 그리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그런 심화된 지식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에는 이제 구직 예비 활동, 직업 상담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직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평가 목표를 설정해서 그 평가 기준을 세우는데요. 참여도나 협력도, 열성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나 상호평가, 자기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록하게 하는데요. 학생 행동 변화와 발전 정도를 이제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살펴보고 학생의 개별 특기사항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되고 또 이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별로 어떤 평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함양했는가, 또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 또 성장 및 환경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잘 갖췄는가,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동아리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했는가, 또 지식과 기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에 도전했는가, 일상의 삶에서도 건전한 취미 생활을 구현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고요. 봉사활동은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을 실천했는가, 또 환경을 보존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했는가,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했는가, 이러한 데 주안점을 두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진로활동은 자아 정체성을 탐색해서 긍정적 자존감을 형성했는가,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활동에 적극적인가, 이러한 평가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영역별 평가를 진행할 때에 있어서 유의점으로요,
구체적인 평가 관점은 해당 학년에서 4개 영역 활동의 활동별 목표 또 학교 급별 교육의 중점을 고려해서 상세화하면 되고요. 4개 영역 활동의 실천과 관련해서 계획, 과정, 결과 이와 같은 그 전 과정을 관찰해서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그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의 예시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참여도의 경우에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석했느냐, 또 어느 정도 실천을 했느냐, 이걸 해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가령 농구반 아이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 학교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농구반 18시간을 이수를 했고, 패스의 자세가 정확하고 전후방을 부지런히 이동하는 협력 플레이로 속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에 평가 내용을 기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아이가 어떻게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 변화 정도를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술식으로 협력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집단 활동의 기여 정도나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을 보게 되는데 예시문을 보면은 행사 보조 및 통역을 수행하며 소극적이고 대화가 부족한 참가자들에게 다가가 함께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사 내내 다정다감한 성품을 발휘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성도라고 하면은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또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주도성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진로 체험의 날 행사에서 초청 경찰관의 특강을 듣고 업무, 장단점, 보람 등의 다양한 질문을 직접 하며 적극적으로 직업 정보를 수집함.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내용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 동아리 활동의 사례로요. 방송반 동아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했던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사실 알겠지만 여기 저희 정신을 그랬어요. 얘 수습이 안 나가지고. 조용히 아까 먹으러 왔죠? 근데 책이 진짜 난리다. 책 비싼데. 물 치우면서 어땠는지? 내가 물 치워라 해? 갔는데 얘라 귀찮다 비켜라 말이 안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치우는 거 그만해. 그냥 군대에 딱 보내는데 이제 수가 너무 많다 정신 없다고 들어가고 맞아. 그래서 교실 갔다 생각났어요. 나 혼자 일단 치우고 그러면 여기 있어요. 애들 더 불러올까? 이러시더라. 그래서 나는 부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래도 아닌 척 하려고 쌤 괜찮아요 이랬지. 그러니까 근데 쌤이 누구 불렀더라? 이상이었나? 이상이 부르면서 치우라고 애들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흐뭇했지. 아침부터 시켜준다. 진짜 근데 여자 기숙사는 그 방금 들었나? 여자 기숙사는 그거 오늘 그 사람쌤이 20분만 좀 늦게 20분만 늦게 발견했으면 오늘 학교 휴교하는 건데 쌤이 일찍 발견했고 일찍 방에서 미안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선생님 괜찮습니다. 원래 찍을 때는 조금씩 나온다. 거의 다 빠졌는데? 아니야? 그래, 끄면 팍 나온다, 다시. 진짜 딱 사과를 위해 나 하십니다. 5시 누가 물 마시구나. 그렇게 물 마시고 싶어.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딱 물 많아. 뭐지? 일단 문 따가야겠다. 진짜 일어났는데 나 오늘 노래 안 나와서 뭐지 왜 노래 안 나와주지? 나 우리 노래 안 깨우냐 말이야.
바로 있었는데 저희 방금 기사에 대한 알립니다. 기사 학생들은 모두 다 복합방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거는 저희 집에 안 먹고 내일 기억나는데 우리 지금 수준이 많은데 내일 다 정신을 네, 저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 학교 기숙사 배관이 터지면서 3학년 교무실인 진학실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교실이 일부가 물에 잠겼던 그것을 이제 방송반 아이들이 재밌게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진로활동 운영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우리 학교 진로활동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의 사례입니다. 먼저 꿈찾기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3월 달에 이 꿈찾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체험의 날이라고 해서요. 대입 설명회를 가집니다. 그렇게 하고 5월에는 우리가 5.18 인문학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는데요. 이때는 소년이 온다 독서 토론을 하고 5.18 버스 투어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대학 캠프 활동으로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 방문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체험학습이라고 해서요. 직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체험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업인과의 만남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학교로 초빙을 해서 이분들과 만나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단점 또 보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로 직업과 관련된 신문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요. 이게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로 활동을 진행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학급 경영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급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담임했던 아이들이 2학년 진급하면서 보내준 영상 편지인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1년 동안 저희 많이 보살펴 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힘들 때 선생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은 힘이 됐어요. 선생님 정말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빌게요. 쌤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쌤이 5년만 담임해서 너무 좋았고 정말 2학년 때도 쌤 만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저희는 쌤이랑 못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쌤 사랑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사랑해요. 예, 학급 경영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급 경영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교육적 학급 경영이라고 하는 경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급 경영 활동이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 발전한다는 신념 하에 학급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 능력, 그리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급 경영의 원칙으로요, 학생 이해의 학급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학급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구상과 전개를 함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또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 있다면 그걸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과업 수행을 극대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학급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학생의 심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급 경영의 원칙으로요, 민주적인 학급 경영을 들 수 있는데요. 인간 존중, 자유, 평등, 참여와 합의 등에 입각해서 학급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급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또 자유로운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의 결정과 책임, 또 학급 구성원이 학급 경영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학급을 경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급 경영의 원칙으로요, 효율적인 학급 경영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학급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최대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급의 목표를 달성하고 학급 구성원의 심리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급 경영에 실제로 들어와서요, 학급 경영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학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교사가 학생과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학생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인적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그 기술된 내용을 통해서 학생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분리해서 한다라기보다는요, 먼저 이제 학기 초에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기술을 좀 해주면 그 기술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담임교사가 면담을 통해서 보완해서 아이들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이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성장 과정이나 또 가정 환경, 취미, 특기, 또 이제 신체적인 특징, 특히 이제 어떤 지병이 있다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관, 또 장래 희망, 성적, 또 친구 관계, 고민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다음으로 이제 학급 경영에서 해야 될 것이 학급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반장과 뭐 각 부장들, 또 뭐 대의원 이와 같은 그 임원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이 학급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학급을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 1역이라고 해서요, 학급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한 가지 역할은 다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급을 조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그 부여받은 역할에 대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일에 늘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급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출결 지도입니다. 학기 초에 출결 규정을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담임교사가 1년간 출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담임교사의 원칙을 아이들 앞에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단 결석이나 무단 지각, 무단 조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나무라기 전에 왜 무단 결석과 지각 조퇴가 있는지, 대부분 다 그 피치 못할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결석이나 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는 질병의 경과를 반드시 파악해서 교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결석을 하게 되면요, 결석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 되면 담임교사는 이제 결석계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결석계를 제출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확인을 반드시 받고 또 그것으로 상담도 하고 해서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게 이렇게 서류가 처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결석이나 지각이나 조퇴를 좀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으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석계 제출할 때는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과 또 면담도 하시고 이걸 또 철저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학급 영상을 만들어서요. 학급 영상 편지를 부모님께 드리는데 항상 이걸 3월, 4월 요 학기 초에 제작을 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학급 영상 편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멋지게 낳아주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17년 동안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또 지금부터 또 시작이 되겠지만 절 키워줘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내가 속 많이 썩였지만 앞으로 정말 잘할게. 엄마 아빠 사랑해. 항상 제가 방도 안 치우고 막 약도 잘 안 챙겨 먹는데 그때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동명과 와서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보고 싶기도 해서 이제 또 효도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아닌 부모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행복한 동명구에 보내주신 부모님 사랑합니다. 요즘에 오들거리는 한 적 없는데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와!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정말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요즘 정말 말을 많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정말 더욱 잘 듣고 정말 부모님을 잘 듣는 나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믿음의 분이 되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 자주 안 해서 좀 죄송스럽고 앞으로 이런 말 자주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시원하고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엄마 그동안 소음 많이 썩어서 미안하고 앞으로 잘 살자. 사랑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사랑으로 보답할게요.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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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교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둘 셋 엄마가 사랑해요. 네, 그 부모님께 드리는 이제 영상 편지였고요.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금년에 2학년 화평, 저희는 이제 반 학급 이름이 진리, 사랑, 화평, 온유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이제 진리가 1반, 사랑이 2반, 화평이 3반, 온유가 4반 이렇게 이제 됩니다. 제가 2학년 지금 3반, 그러니까 화평반 담임인데 이제 학급 해시태그 만들기를 했어요. 학급 해시태그 만들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만든 우리 반 학급 해시태그입니다. 그래서 학급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학급 좌우명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학급 비전을 같이 제시하는 그런 활동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마스코트 만들기나 또 학급 신문, 또 학급 문집 만들기,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학급 영상 만들기나 또는 이제 아이들 생일 챙겨서 축하해주기, 또 이제 학급에 이제 게시판이 있죠. 그래서 그 게시판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소통의 공간으로 또 그 학급의 어떤 개성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시판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학급 전체가 또 학급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정기적인 상담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편지나 학급 회의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학급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 님의 그 스승의 기도라고 하는 시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려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힘차게 나는 날갯짓을 가르치고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이윽고 그들이 하늘 넘어 날아가고 난 뒤 오래도록 비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다 그 풍경을 지우고 다시 채우는 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 도종환님의 그 스승의 기도 중에 일부인데요. 담임교사로서 이 학급을 경영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서 당혹스러운 일도 경험하게 되고 정말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담임교사로서 힘든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내면은요, 후가 돼서, 그러니까 그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보람있고 교과에서 그냥 수업만 하는 것 하고 또 담임교사로서 아이들 일일이 생활지도, 인성지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교사로서의 상당히 큰 그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급 경영 준비와 실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4차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